우리가 즐겨 먹는 믹스커피랑 같이 드시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이것과 같이 드시면 독이 됩니다. 믹스커피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오후에 졸릴 때 한 잔, 하루에 몇 번이나 믹스커피를 드시나요? 편리하고 맛있는 믹스커피, 하지만 잘못 마시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7가지와 영상 마지막에는 믹스커피 마시기 좋은 시간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매일 마시는 믹스커피, 과연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일반적인 믹스커피 한 봉지에는 인스턴트 커피 0.7g, 프림 4g, 설탕 5g이 들어있습니다. 이 중 카페인 함량은 한 봉지당 약 60mg 정도입니다. 참고로 이런 성분들은 캔커피의 절반, 아메리카노의 3분의 1 정도 수준이죠. 하지만 적은 양이라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권장하는 하루 카페인 섭취 권장량은 성인 기준 400mg인데요. 믹스커피 한 봉지로도 그 양의 15%를 섭취하게 됩니다. 여기에 다른 카페인 음료까지 더해진다면 위험할 수 있죠. 특히 임산부, 고혈압 환자, 위장질환이 있으신 분,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믹스커피와 절대 함께 섭취하면 안 되는 7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밑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자, 이제 첫 번째로 믹스커피와 피해야 할 조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믹스커피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첫 번째는 혈압약과 심장약입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 혈압약과 함께 믹스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건 정말 위험한 조합입니다. 카페인은 혈압을 상승시키는 성질이 있어서 열심히 혈압약을 먹어서 조절하려는 효과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약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거죠. 실제로 서울모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님에 따르면 혈압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카페인을 과다 섭취할 경우 약효가 최대 3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심장약과의 조합입니다. 부정맥 치료제나 협심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카페인이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 수 있어서 약의 효과를 크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도 평소 고혈압 약을 드시는 60대 어르신이 계신데요. 매일 아침 약과 함께 믹스커피를 드시다가 어느 날 심한 어지럼증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정말 위험할 뻔한 사례죠. 그럼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 복용 전후 1시간은 반드시 비워두셔야 합니다. 약은 물과 함께 드시고 믹스커피가 마시고 싶으시다면 약 복용 후 최소 1시간이 지난 뒤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안전한 방법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카페인이 없는 대체 음료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보리차나 옥수수차 같은 음료들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 힘들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믹스커피와 피해야 할 조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믹스커피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두 번째 주인공은 종합영양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종합영양제 한 알에 믹스커피 한 잔, 너무나 익숙한 아침 루틴이죠. 하지만 이렇게 드시면 영양제가 거의 효과가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종합영양제에 들어있는 비타민 B군, 비타민 C, 아연, 마그네슘 같은 중요한 영양소들이 카페인과 만나면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과 타닌 성분이 영양소와 결합해서 불용성 물질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영양제가 몸에 흡수되기도 전에 그냥 빠져나가버리는 거죠.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커피와 함께 종합영양제를 복용할 경우 비타민 B1의 흡수율이 최대 6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건강을 위해 먹는 영양제인데 이렇게 되면 너무 아깝잖아요. 특히 아침 공복에 믹스커피와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공복에는 위산 분비가 많아져서 영양제가 더욱 빨리 분해되어 버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식사 직후에 종합 영양제를 먼저 드시고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후에 믹스커피를 드시는 겁니다. 또는 저녁 식사 후에 종합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어차피 저녁에는 커피를 마시지 않으시잖아요. 제가 특별히 추천드리는 방법은 주말에는 믹스커피 대신 따뜻한 물이나 차와 함께 영양제를 드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이틀이라도 제대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믹스커피와 피해야 할 조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믹스커피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세 번째는 위장약입니다. 여러분 속이 쓰리고 아파서 위장약을 드시고 잠시 후에 믹스커피를 마시는 분들 계시죠? 위장약을 먹었으니 이제 괜찮겠지 하고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특히 제산제나 위산분비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위장약의 주된 목적은 위산을 줄이거나 중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믹스커피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커피의 카페인 성분이 위산 분비를 다시 자극해서 약효를 무력화시켜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위장약으로 겨우 진정시킨 위를 믹스커피가 다시 자극해서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실제로 사례를 보면 위염으로 고생하시다가 위장약을 드시고 30분 후에 믹스커피를 마셨더니 더 심한 속쓰림이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심각한 것은 위장약과 커피의 상호작용입니다. 어떤 위장약들은 커피와 만나면 약의 흡수율이 떨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작용이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그럼 위장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위장약 복용 전후 2시간은 반드시 커피를 피하세요. 둘째, 속이 불편한 날은 믹스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생강차를 드세요. 셋째, 위장약을 자주 드셔야 한다면 평소 커피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위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아예 믹스커피를 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강한 위장이 있어야 맛있는 커피도 즐길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네 번째로 믹스커피와 피해야 할 조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믹스커피와 함께 절대 섭취하면 안 되는 네 번째 항목은 바로 에너지 드링크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나 야근할 때 믹스커피와 에너지 드링크를 번갈아 가며 드시는 분들 계시죠? 정말 위험한 조합입니다. 일반적인 에너지 드링크 한 캔에는 평균 62mg에서 많게는 120mg의 카페인이 들어있는데요. 여기에 믹스커피 한 잔에 카페인 60mg이 더해지면 단 두 음료만으로도 하루 카페인 권장량의 절반 가까이를 섭취하게 됩니다. 특히 30분 이내에 두 음료를 모두 마시게 되면 갑작스러운 카페인 과다 섭취로 인해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떨림, 식은땀, 불안감이 급격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대학생 A씨는 시험 기간 중 믹스커피와 에너지 드링크를 과다 섭취해 응급실에 실려간 사례도 있었죠. 더 무서운 것은 장기적인 영향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조합을 즐기시면 불면증이 생길 수 있고 심하면 부정맥이나 심장질환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10대나 20대 분들이 이런 위험한 조합을 많이 하시는데요. 젊다고 이렇게 마시면 안 됩니다. 카페인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럼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믹스커피나 에너지 드링크 둘 중 하나만 선택하시고 중간중간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건강한 방법을 원하신다면 잠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잠깐 산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자, 이제 다섯 번째로 믹스커피와 피해야 할 조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믹스커피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다섯 번째는 다이어트 보조제입니다. 요즘 SNS나 인터넷을 보면 다이어트 보조제와 믹스커피를 함께 먹으면 체중 감량 효과가 더 좋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위험할까요? 대부분의 다이어트 보조제에는 이미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믹스커피에 카페인까지 더해지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뛰게 되고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20대 여성분이 다이어트 보조제와 커피를 함께 복용하다가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사례도 있었죠. 특히 L카르니틴이나 가르시니아 같은 성분이 들어간 다이어트 보조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성분들이 카페인과 만나면 부작용이 배가 될 수 있거든요. 더 무서운 건 뭘까요? 바로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이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이어트 보조제로 인한 신진대사 변화와 카페인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까지 더해지면 오히려 체중 감량에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TV에 나온 사연을 보면 다이어트 보조제와 하루 3잔의 믹스커피를 함께 드시다가 불면증이 생기고 오히려 체중이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다이어트 중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다이어트 보조제를 드신다면 하루 커피 섭취량을 반드시 줄이세요. 둘째, 보조제 복용 전후 2시간은 카페인 음료를 피하세요. 셋째, 갈증이 날 때는 물이나 보리차로 대체하세요. 가장 좋은 건 자연스러운 다이어트죠.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이 더 건강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혹시 지금 다이어트 보조제와 믹스커피를 함께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둘 중 하나는 끊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날씬해지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자, 이제 여섯 번째로 믹스커피와 피해야 할 조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믹스커피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여섯 번째는 한구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울한 기분을 달래기 위해 따뜻한 믹스커피를 찾으시는데요. 특히 한구울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 위험할까요? 대부분의 한구울제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을 조절하는 약물인데 카페인이 이 약물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한구울제와 카페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인데요. 불안감 증가, 손떨림, 심장 두근거림이 평소보다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한구울제 복용 중인 환자들에게 카페인 섭취를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안장애가 동반된 우울증 환자의 경우 더욱 그렇죠. 실제 사례를 보면 한구울제를 드시면서 하루에 믹스커피 3-4잔을 마셨더니 불면증이 심해지고 불안 증상이 더 악화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한구울제 종류에 따라 카페인과의 상호작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약은 카페인의 효과를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어떤 약은 카페인으로 인해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한구울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본인이 복용 중인 한구울제와 카페인의 상호작용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갑자기 커피를 끊으면 금단 증상이 올 수 있으니 천천히 줄여나가세요. 셋째, 따뜻한 차나 허브티로 대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카모마일 티나 페퍼민트 티는 진정 효과가 있어 좋답니다.
마지막으로 커피 대신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으로 기분 전환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정신건강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잠깐의 편안함을 위해 믹스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약물 치료에 집중하시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7번째로 믹스커피와 피해야 할 조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믹스커피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마지막 7번째는 숙취 해소제입니다. 다들 공감하시죠? 과음한 다음날 아침 힘들게 일어나서 숙취 해소제 먹고 정신 차리려고 믹스커피 한잔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간이 2번 고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숙취 해소제의 주요 성분은 보통간 기능 개선제인데요. 여기에 카페인이 더해지면 이미 피로한 간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회복하려고 먹은 약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술 마신 다음 날은 위장이 매우 예민한 상태인데 이때 믹스커피에 자극적인 성분이 더해지면 위장 점막이 더 손상될 수 있습니다. 속쓰림이나 메스꺼움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숙취 해소제와 믹스커피를 연달아 드시고 심한 구토와 어지럼증을 겪으셨다고 해요. 회사도 못 가고 하루 종일 고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숙취 해소제와 믹스커피를 함께 먹으면 탈수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술로 인한 탈수에 카페인의 이뇨작용까지 더해지면 몸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숙취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숙취 해소제를 드신 후 최소 2시간은 커피를 피하세요. 둘째, 커피 대신 이온 음료나 물을 충분히 드세요. 셋째, 꼭 커피가 필요하다면 점심 식사 후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특별히 추천드리는 숙취 해소법은 바나나와 꿀물입니다. 바나나의 칼륨이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고 꿀의 과당은 알코올 분해를 도와준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과음하지 않는 것, 술자리에서 자신의 주량을 지키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에너지 드링크와의 조합은 카페인 과다 섭취의 위험이 있고, 둘째, 혈압약, 심장약은 약효가 떨어질 수 있으며, 셋째, 종합 영양제는 영양분 흡수가 방해됩니다. 넷째, 위장약과는 위 자극이 심해지고, 다섯째, 다이어트 보조제와는 부작용이 배가 되며, 여섯째, 한구울제는 약효가 방해될 수 있고, 일곱째, 숙취 해소제와는 간에 무리가 갈 수 있죠. 이런 조합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한층 더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믹스커피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7가지 항목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믹스커피를 마시기 가장 좋은 시간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믹스커피를 드시는데요. 사실 이 시간이 가장 좋지 않은 시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에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일명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호르몬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깨워주고 활력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코티솔은 보통 아침 6시에서 8시에 가장 많이 분비되는데 이때 커피를 마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카페인과 코티솔이 만나면 불필요한 긴장감이 생기고 오히려 피로가 더 빨리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럼 언제 마시는 게 좋을까요?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 9시 30분에서 11시 30분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는 코티솔 분비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때라 카페인의 효과를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죠. 두 번째로 좋은 시간은 점심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입니다. 식후 졸음이 찾아올 때 마시면 가장 효과적이에요.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할 시간도 있는데요. 첫째, 기상 직후 1시간. 둘째, 식사 직전이나 직후. 셋째, 오후 2시 이후. 넷째, 취침 전 4시간에서 6시간 사이. 특히 오후 2시 이후에 마시면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것, 믹스커피는 항상 물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서 우리 몸의 수분을 빼앗아 가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루 믹스커피 적정 섭취량은 2잔 이내입니다. 더 많이 드시면 불면증이나 불안감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최적의 섭취 시간은 오전 9시 30분에서 11시 30분 사이이고 점심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입니다. 피해야 할 시간은 기상 직후, 식사 전후, 오후 2시 이후, 취침 전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시간을 잘 지켜서 더 건강하게 믹스커피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하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